이 국회의사당에는 전설이 있어요. 왜 그래 갑자기 눈빛도. 사실 해태상 아래, 요 아래 뭔가 묻혀 있어요. 시체는 아닌데. 무기 같은 거. 여기서 지금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폭격받았잖아. 부산에서 왔는데 다시 또 부산 가는 거야. 현대사와 굴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 이제 한 번만 더 이사 갑시다. 제발 그만. 나 이번에 공부하면서 나도 알았다, 이번에.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무려 1,000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진짜. 네, 우잘물 국회사에 노래를 맡고 있는 김나입니다. 진짜. 아니, 지금 그 노래 불렀는데요. 저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 왜요? 옛날 옛날 생각나셔서. 추억이 막 돋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노래 진짜 매일같이 부르면서 제가 심지어는 그 당시 놀 게 없으니까 도화지에다가 오른쪽에는 로봇 태권브이를 그리고 왼쪽에는 악당을 그리고 도화지에 싸우는 거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귀여워라. 정말 매일매일 그거 하면 놀았어. 아무도 여기서 옛날을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언제적 뭐 대학교 다닐 시절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오래 걸려. 국민학교가 아 이거 참 아유. 아니 근데 태권비는 그 국회랑 뭐 또 역사가 그 이제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는데 크리스티안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크리스티안, 네. 이 국회의사당에는 로봇 태권브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요. 홍보 특집인가요? 왜 그래 갑자기? 뭔지 알아요? 뭐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사실 이건 컨셉이고요. 그렇게 막 놀랄 아, 네, 만한 깜짝 그런 건 놀랐어요.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치면 그 국회의사당 돔이 막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와서 우리를 구해주겠다. 이런 어떤 바람이 담긴 그런 전설인데 전설은 무슨 전설? 나 옛날에 그렇게 알았는데. 전설까지는 아니죠. 예. 내 삶이요, 내 삶. 아유 우리 큰별쌤은 딱 아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돔을 열고 나와요. 맞아요. 네, 돔을 열고 나오는데 그 돔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안에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알았어요. 선생님 얼른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야, 이게 진짜 보니까 약간 그림자 아닌가요? 여기 지금 이렇게 V. 네, V자 있고 V잖아요. 여기 딱 열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멕시코에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국회의사당 볼 때마다 거기 돔에서 뭐가 나오냐고. 뭐가 있냐. 그러니까요. 뭔가 뭐 숨거 있는 거 아닌가. 자,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주제는요. 예, 바로 국회의사당 준공 여의도 시대의 개막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진짜 나오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살짝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태권브이도 없고 동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 있거든요. 아, 문은 안 열린답니까? 네네네. 난 문도 안 적어도 열린다고. 열리고 그 안에 미사일은 있을 줄 알았는데 미사일은 없다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뭐 이렇게 아니 있구나. 왜냐면 전쟁이 나면은 국회의사당 쪽으로 이게 타겟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열면 패트리엇 미사일. 근데 이거 혹시 기밀이라서 얘기 안 하는 거야? 모를 수 있어. 이거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죠. 이거 모를 수 있어. 맞아. 자,
어쨌거나 우리 장현 아나운서님 호기심 대단히 그것도 물어보냐 또. 아.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이 모니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키 잘 아실 텐데 장현 아나운서 많이 가보셨죠? 예. 저는 네. 그리고 가까이 사니까 저도 경산동 쪽에 사니까 늘 지나다니고.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건 안 하셨나요? 행사했죠.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봤어요. 어떤 거기 안에서 일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국회의사들하고 들은 분한테 충남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희 씨는 어떻게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저기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안에? 이 실제로 안에? 음식점이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음식점에 갔어요. 이 안에 음식점 있어요? 네, 뭐 드셨는데요? 그때 파스타 막 이런 거 먹었죠.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저도 강연을 해봤는데 뭘 먹어보진 못해가지고 식당에 있는 거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여의도를 정치 1번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왜 정치 1번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정치 1번지. 그게 바로 이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1번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본사 같은 느낌, 1호점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 정치 본점이네 본점. 본점. 이 국회의사당은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인데 이 국민들한테 이 개방된 만큼 한 번쯤 방문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저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사당 여기 있습니다. 9호선을 타시고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요 문을 통과하면 잔디밭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이는데 이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10만 평.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7층으로 구성된 그런 건물인데요. 의사당 건물로는요 동양 최대입니다. 동양 최대입니다. 네, 이 국회의사당에 숨겨진 비밀 이거 진짜 알면 오늘 진짜 재밌다 진짜. 우리가 그건 알아도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공부하면서 나도 알았다 이번에.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진짜 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얽힌 비밀 퀴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국회의사당 돔 있죠, 돔? 네. 자, 이 국회의사당 돔은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야, 이건 원래 이 정말 색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약간 민트색. 그렇죠. 정답. 네. 원래 색깔이 없었고 원래 디스코볼이었어요. 알죠? 디스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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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디스코볼이었어. 예. 그렇지. 우리가 아무도 이 발음을 못 알아들어. 디스코볼. 말도 안 되고요. 자, 제가 힌트 좀 드리면 이게 동판으로 이렇게 씌워진 거잖아요. 동. 네네. 구리. 그러면 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구리면은 초록색이잖아요, 구리. 근데 뭐요? 지금 약간 비슷한데, 구리 색깔이. 구리가 초록색이라고요? 우리 나 초록색이라고요? 구리가 초록색이나 처음 저 들어보는데. 구리 광산에서 일했거든요. 어머.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또 내가 갑자기 전문가다. 구리는 약간 그런 색인데. 이런 색깔 아니야? 이런 네, 색깔? 비슷한데. 갈색, 갈색. 약간 주황빛에서 약간 막 빨간빛 사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맞네, 이게 구리색. 너무 칙칙하다. 이 색깔 그 색깔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조금 연하게 색칠했나 봐요, 지금. 아니, 그래도 예쁜데. 그래요? 그래. 난 어색해가지고. 예. 어색해서 이거. 지금의 어떤 국회의사당 그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어색한 거라. 제가 얼핏 알기로는 따로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점점 녹슬면서 지금과 같은 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돔의 색깔과 관련해서 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식사 중인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귀를 좀 막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뭔데 그까지를 막. 뭐지? 식사 중이실까 봐. 그러니까 더 듣고 싶네. 그러니까요. 이게 돔이 완성됐을 당시에 국회의장이 붉은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공사 담당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돔 색깔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질 않았대요. 아니 누가 믿어? 아니 생각해봐요. 이 색이 지금의 민트색이 될 거라고 믿어? 그래서 건설 담당 간부가 돔에서 오줌을 누고 동판이 녹슬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오줌으로.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랬고 냅뒀더니 지금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칠을 따로 하나도 뭘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예쁘게 변했네. 자 근데 또 재밌는 비화가 또 있습니다. 또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원래 이 국회의사당 초기 기획안이에요. 그리고 최종안이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도미 초기 기획안에는 도미 오케이. 없네요. 높이 어때요, 높이? 높이 체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높아졌죠. 네. 그죠? 예? 원래 이 국회의사당 이 초기 설계안은요, 이 중층 캐노피에 기둥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뭔가 조금 딱딱하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서양식 이 돔을 얹자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그 정치와 관련된 건물 중에서 너무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 그 건물보다는 높아야 된다. 아. 네,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자존심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돔을 얹고 높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최종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돔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말. 네. 그죠? 돔 하나가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돔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돔은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좀 둥글게 둥글게. 동글게. 아, 오. 우리 좀 유하게 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싸우지 말고. 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치고. 그 왜 그 원효 대사라고 옛날 그 고대사에 등장하는 승려가 계십니다. 네. 그 원효 대사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원융회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처럼 다 융합해가지고 모두 통한다. 빙글빙글 돌아봐야 어차피 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한 어떤 그런 의미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내자라는 의미에서 여기가 이제 민의의 장이잖아요. 서로 경론하면서 논쟁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의미 이걸 한번 돔에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멋있다. 돔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냥 놓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의미가. 자, 그런데 이 돔뿐만 아니라요. 이 국회의사당 건물 구석구석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걸 알고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제가 보면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둥이 보이죠? 네. 굉장히 상징적인 기둥인데 요거 몇 개인 줄 아세요, 요 기둥이? 똥이. 두둥. 셋네 다. 못했어. 기둥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그죠? 예, 딱 이게 상징적인 건데 요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로텐다운을 딱 들어오면 러비 멋있지. 여기 쭉 올라오는 이거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 다 보면 돼 있고 이제 쫙 이제 본회의장. 와 들어가면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대박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다. 자 여기에 이 전등은 몇 개가요? 빨리 세봐, 빨리 세봐. 그건 할 수가 이걸 어떻게 없어요. 알아요, 그쵸? 네. 못 셌어? 둘. 난 세지는데. 아, 안 돼. 자, 아까 제가 기둥 세어보고 요거 등 개수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 기둥이 있어요. 왜 24개 기둥일까? 24개? 24개. 한국에 있는 지역의 개수. 한국에 있는 지역 개수는 수천 개가 넘을 수 있어요. 네. 24시간. 24시간도 좋다. 24시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또 왜 초복, 중복, 말복. 24절기? 24절기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24시간 하루 되고요. 네. 그다음에 1년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계속 일하라는 얘기. 멈추지 않다. 거기에 더한 상징적 의미 바로 요게 몇 개냐면 365. 정답. 오케이. 어떻게 이거 오케이. 셌어? 아니, 그냥 느낌. 아니 셌다고 해. 셌어요. 예, 누가 봐도 30이요. 맞습니다. 365. 네, 그러니까 24개, 365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왜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네. 경복궁 센터에 있는 제일 큰 건물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센터. 경복궁 센터에 있는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근정전이에요, 근정전. 근면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라는 의미. 이게 근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선조들부터 이런 건물이나 건축물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난 진짜 이거 알고 나도 이건 진짜 몰랐거든요. 여기저기 나 이거 보면서 의미가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알면 진짜 헐 할 거예요. 궁금해요. 아니 국회에서 당해져. 이건 로버트 태권보다 더 놀란 일이야. 이거는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어진 두 번째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국회의사당에 가보시면요. 혜태상이 있습니다. 두 마리 혜태상이 이제 보일 텐데요. 사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거. 가시면 있어요. 자. 이 두 마리의 혜태상 아래, 요 아래. 뭔가 묻혀 있어요. 뭐야, 왜? 쥐처라니까. 근데 혜태는 그 살아있는 그 실존했던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태 시체는 아닌데. 그래서 혜태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얇게 아, 그런 거 뜻하는 거군요. 약간 미신,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물을 여기다 두고 밑에는 재물을 바치자. 선물 같은 거. 거의 뭐야, 샤머니즘이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아니야. 샤머니즘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그냥 예측인데 옛날에 대한민국을 전쟁을 당한 적이 있어서 거기 안에 뭐 총이나 약간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약간 언제는 그런- 싸울 수 있도록. 그렇죠. 무기 같은 거. 아, 이게 또 이제 뿅 튀어나와서 이제 또 확 나오는구나, 이제. 네. 너무 만화를 많이. 아니요, 재밌다. 그죠? 근데 장현 아나운서 제가 아까 보니까 국회 가서 뭘 물어보고 왔어. 돈도 지금 물어보고 지금. 이거 물어봤죠? 이게 또 제가 그치, 물어봤을 것 같아.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이 살짝 언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정말 나이 언니는 알 수밖에 없는 거. 제가요? 나이 언니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요? 나이 언니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예요? 좋아하는 거 빨리 얘기해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거. 먹을 거 뭔데? 뭐 어떤 거? 종류 얘기해봐. 뭐 좋은 거. 고기. 고기, 파스타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있고 또. 하고. 술 좋아하고. 다 왔다. 정답. 술이요? 정답. 술이 있다고요? 와인이 묻혀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왜요? 왜지? 저도 장난치는 줄 믿겨집니까? 이 밑에 수십 병의 와인이 묻혀 있습니다. 진짜예요. 혜태라는 제과 회사 아시죠? 네. 혜태마운튼 아시죠? 미안해. 그거는 모르겠는데 혜태는 모르는데 알아요. 혜태 제과는 알아요. 혜태상을 만드는데 이 혜태가 도움을 줬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복궁 앞에도 이 혜태가 있어요. 화마가 뭐냐면 불귀신. 이 불귀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옛 선조들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 여기에는 백포도주가 요거 좋다라고 해가지고 요 혜태제가 직접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요 밑에다가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75년 100주년 때 드디어 이 밑에 있는 와인을 개봉할 예정이라고. 진짜? 자, 그러면은 네. 가서 같이 시음할 수 있어요? 75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나는 안 되겠다. 2075년까지 되겠다. 누나 못 우리 된다. 꽤 늙으면 와인 한 잔쯤이야. 할 수 있다. 우리. 2075년까지 누나 버티려면 지금부터 끄면 불담배 틀고. 담배는 안 해요. 그리고 또 요 혜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이 앞을 지났는데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혜태의 뿔에 받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비를 가리는 네.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뭔가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짜 의미는 무슨 뭐 화기를 맞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시비를 가리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로서 이 혜태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겠죠. 요 밑에 있는 와인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어떤 와인인지? 네.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노블 와인. 프랑스 보르도 타입의 노블 와인이라고 써 그냥 있네요. 만든 거예요. 직접 제조한 거예요. 제가 이제 타이틀을 이제 노블, 우아한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노블 와인. 너블. 이게 지금 밑에 있습니다. 예, 실제 요게 이제 믿어지시죠? 네. 퀴즈를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사당에는 비상대피소가 있다 없다. OX. 너무 쉬운. 이건 당연히 O 아니에요? 오. 있습니다. 정답 오 맞습니다. 오케이. 예, 맞는데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회의지 있는 건물하고 의원회관하고 국회 도서관 요렇게 이제 있는 그 밑에 한 460m 요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어요. 갤러리 같아요. 그죠? 네. 특히 비 올 때 좋답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상대피소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늘 쓰는 길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있기는 있다. 예, 그 국회에서 10만 평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비상대피소가 460m로 이렇게 건물들을 이어주고 있다 지하에. 예,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름길 같은. 그렇죠, 그렇죠. 멕시코 국회의사당은 지금 뭐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를 정치 1번지라고 했더니 이거 뭐라 그랬죠? 무엇이 있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그럼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첫회 그 재헌의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보여진 곳은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디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디였다고 제가 어디였지? 집중 안 하는구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어디였냐면 그때는 중앙청이었어요. 중앙청. 맞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엔 여의도 아니었죠. 그죠? 자, 바로 여기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재헌 국회의사당의 모습.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고 이후에는 중앙청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여의도 아니죠, 이거. 지금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란 말이에요. 예. 조선 총독부가 어떤 곳이냐면 조선을 지배하고 또 수탈했던 식민 통치 기구잖아요. 근데 좀 자존심 상해요. 왜 조선 총독부를 우리가 거기를 국회의사당으로 써야 했는지. 이게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단시간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 이게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 건물을 좀 쓰자라고 해서 국내에 있었던 좋은 건물을 지금 활용했던 겁니다. 네. 듣고 보니 이해는 가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국회가 개원했는데 정말 그 이후로 이 고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선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날이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기습 남침. 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욕으로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요,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어서 이 북한의 군사를 막강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8일 전쟁 말발 3일 만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고요, 서울이. 1950년 7월 20일 대전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50년 8월 18일 결국 남한은요, 이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습니다. 당시 제2대 국회였는데 1950년 6월 19일에 개원을 했거든요.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네. 너무 짧은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혼돈 그 자체였을 것 전쟁 같아요. 터지면 제대로 일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는 돌아가야죠. 일단 뭐 기존에 뭐 국회의사당 건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곳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였을 것 같아요? 이곳. 근데 일단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그 공간이니까. 당시에 그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당시 그 날씨 같은 그 연예인들이 주로 쓰는 공간이었어요. 어딜 것 같아요? 극장? 그렇죠, 그렇죠. 극장이요? 그렇죠,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 대구시 문화극장. 예, 여기서 1950년 7월 27일부터 1950년 8월 17일까지 회의를 했고요. 요즘 이제 누구예요 지금? 이분. 그 있죠? 나희 씨, 이분. 우리 많이 봤어.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안경을 안 썼네. 예, 좋아요. 네,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진짜 눈이 안 좋아. 진짜 여기서는 뭐야?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문화극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임시 수도가 서울에서 지금 나가가지고 대구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부산. 부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 문화극장은 또 1950년 9월 1일부터 1950년 10월 6일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옮겨지는 그 과정을 따라서 국회의사당도 계속 옮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진짜 짧네요. 한 달 가량이니까. 맞습니다. 자,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 국회 속기록은 정말 중요한 그런 자료일 텐데 당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들이 6.25 전쟁 그 과정에 적혀 있는지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유일하게 아는 한자입니다. 업술무. 네. 업술무를 이렇게? 이게 M까지 생겨가지고 저는 무를 쉽게 외웠었거든요. 업술무. 업술무. 네. 네, 재밌네. 없어요. 속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속기록이 없다고요? 없어요. 예. 분명히 회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기록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쟁이잖아요. 막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제2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요.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0 회의록이 끝이에요. 그리고 1950년 10월 30일 전까지는 누락돼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냐는 게 볼 수 있죠. 지금 막 북한이 막 너무 빠르게 기승남침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피해 다니면서 그걸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우리 모두가 아는 장군, 바로 메가더 장군이죠.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는 뒤집히게 됩니다. 자, 마침내 이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고요. 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같은 해 10월 19일 드디어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파죽지세 쭉쭉 올라갑니다. 이 남한은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19일 이 중국군의 참전으로 약 한 달 뒤 다시 또 판도가 뒤집히게 됩니다. 결국 1951년 1월 4일 이른바 1.4 후퇴 국회도요 다시 한번 또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0년 9월에 서울을 수복했을 때 국회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왔을까요? 중앙청. 그렇죠. 당시 그 미군정이 사용하던 그 시민회관 별관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1949년 서울시 소유가 되면서 이곳으로 잠시 국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짐을 좀 푸나 보다라고 했는데 다시 1.4 후퇴. 중국군 개입하면서 서울을 뺏긴 거예요. 자, 서울에 올라왔던 국회의원들. 국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 부산에서 왔는데 다시 또 부산 가는 거야. 진짜. 진짜 국회사가 그렇죠. 한국 현대사와 굴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솔직히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없고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없어서 출석하는 사람 참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쟁 통해 국회를 이렇게 다시 출석하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이제 2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2대 국회의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때는요, 두 번째 피란길이 되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셨어요. 속기록을. 자, 속기록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파천. 이거는 왕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있었던 그 대표적인 용어 있잖아요. 아관 파천. 고종이 이 경복궁을 떠나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던 아관 파천.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파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우리 장현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죠. 속기록 내용. 의장 신익희. 지난 6월 25일 사변 이후로 우리 국회는 이번으로써 두 번째나 부산의 파천에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의 서울 시민 동포를 뒤에다 두고 두 번째 수도 서울을 떠나서 잠시 동안 부산으로 국회를 옮길 때에는 비록 이것이 종국의 승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지라도 통분의 비애로 가슴이 터질 듯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쟁 터져가지고 부산 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다시 부산 가야 되니까 정말 속상한 거죠. 네. 사실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온 국민이 정말 슬픔과 분노에 정말 차 있을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건 다시 이제 부산에 왔고요. 부산 극장에서 1951년 1월 4일부터
일사후퇴니까 1월 4일부터 5달 남짓 회의를 엽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51년 6월 27일 또 이사를 갑니다. 또 이사를 갑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자,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어때요, 건물? 약간 무슨풍 느낌이 들어요. 일본. 그렇지. 예. 딱 일본풍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직선 있고 이게 그 뭐 일본풍이잖아요, 그죠? 예. 요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고요. 광복 이후에는 그 경상남도 경찰부가요, 이 무덕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무덕전. 뭔가 어떤 기구인 것 같아요? 무덕전. 무. 없을 무. 그럴 줄 알았어. 유일하게 아는 지금 유일하게 어, 네. 없을만 무슨 무가 뭐가 있지? 아니고 아, 싸울 무. 그렇지. 맞습니다. 그 무술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경찰부가요, 무술 연마를 위한 그 체육관으로 건설되어 있었는데요. 뭐 한 187평 정도 그 크기인데 어떤 뭐 정적인 행사 공간으로도 자주 이용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요, 징병 검사를 받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요. 일사후퇴 이후에 임시 국회 의사당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체육관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이 무덕전은요, 1951년 6월 27일부터 1953년 7월 휴전 이후 국회가 이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2년간. 그러니까 전쟁 기간 가장 많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사당 건물로 사용된 건물이 바로 이 무덕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서울 돌아가서 그때부터 여의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박정희 정권 이후에 지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뭐 엄청난 폭격받았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전쟁 끝나면서 우리는 구석기세로 돌아갔다. 왜냐면 사람과 돌멩이밖에 없으니까. 건물도 없었고 또 새로 건물 지을 여력도 없었겠죠. 자,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였던 중앙청. 맞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도 출발을 중앙청에서 했고,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출발을 할 때도 또 역시 중앙청이고. 근데 거기는 늘 멀쩡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용케 전쟁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 건물은 북한 인민군도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갈 건물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늘 사용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서울로 돌아왔으니까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뻤다. 자, 당시 숲기로 키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기로 키워는요, 바로 환도였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숲기록에 있을 텐데 우리 장윤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죠. 의장 대리 조봉암. 이번에 우리가 환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이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같이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환도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하고 환도한 것도 못 되고 또 어찌되었든지 간에 완전히 평화가 된 뒤에 서울에 다시 돌아온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잠시 정지 상태에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적전에서 이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가 어쨌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중앙청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옮깁니다. 또 그만 옮겨요. 너무 자주 옮겨요. 다시 저도 옮깁니다. 힘들어요. 옛날에 미군정이 소유했고, 나중에 서울시로 이제 이관돼가지고 잠깐 썼다 그랬잖아요. 바로 서울시민회관 별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태평로 국회의사당. 네,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의정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 태평로 국회의사당 그 영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 네,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여기 지금 회의장 1층, 2층, 3층. 그죠? 여기 지금 대통령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연설하는 어떤 장면이고 듣고 있는 장면. 이거 서울시민회관 별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극장이었어요.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는요,
제헌국회인 1948년부터 1954년 제3대 국회가 개원하기까지 제가 계속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세봤을 텐데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다고 이야기했을까?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건 대구, 계산 안 되는데. 서울, 한번 비슷하게 가봅시다. 한번. 5-6번? 비슷했는데 왜 한 지역에서 2번 사용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8번. 8번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진짜 힘들어. 정말 진짜 이 국회사를 보면 이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태평로 국회의사당 여기서 이제 나름 제일 오래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대 국회부터 9회 국회까지 약 20여 년간. 네. 쌤, 근데 이 태평로 국회의사당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죠? 지금은 서울시 의회 건물, 서울시 의회 건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가 지금 세종로잖아요. 네. 예, 맨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서울시 의회 건물이라는 게 참 낯설어요. 저한테 옛날에 극장이었기 때문에 극장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의회 건물이구나. 옛날 느낌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회의사당은 여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이사 갑시다. 자, 많이 다녔다. 드디어 가나요? 한 번만 더 갑시다. 한 번 더 갑시다. 자, 어디로 갈까? 여의도. 여의도 가자. 네, 가자. 네. 오케이. 정말 고단하게 돌아왔네요. 너무 고단하고 힘든 그 걸음.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자연스러웠다. 아니, 언니 너무 갑자기요? 자연스러웠어. 아니 너무 갑작스럽다. 네, 기분 전환할게. 원, 투, 쓰리, 포. 자, 떠나자. 가자. 여의도 국회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야. 이게 딱 좋긴 좋다. 전 너무 갑자기 쑥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방금 부르신 노래 되게 센스가 있으셨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지어질 당시 히트쳤던 노래예요.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죠. 이 노래가 되게 유행했던 노래이긴 한데 몇 년도에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세요. 예. 그 연도가 바로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완성된 게 바로 이 1975년이거든요. 날짜도 의미가 있어요. 이 준공식을 언제 했냐면 광복절이었던 1975년 8월 15일 준공을 했고요. 그해 9월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당시 70년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여의도 예전에는요. 그러네. 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완전 고립된 섬이잖아요, 섬. 네. 한번 좀 볼게요. 나룻배 보이십니까? 와, 배 타고 가.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 국회의사당 그 본 건물, 그다음에 뭐 의원회관, 국회 도서관 이 부속 건물들을 다 지으려면 엄청나게 넓은 그런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원래는 이제 뭐 사직공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서울고등학교, 종묘, 뭐 말죽거리, 뭐 미8군 골프장, 뭐 수도방위 사령부 후보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넓지가 않아. 넓지가 않아. 결국은 허벌판 여의도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여의도 양말산 일대 10만 평을 이 국회의사당 터로 정한 겁니다. 양말산은 왜 양말산인지 아세요? 아니요. 왜요? 양하고 말 키우던 곳이. 아, 그만큼 넓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만큼 이게 사람이 없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양과 말이 뛰놀던 그런 곳에 지금의 정치 1번지가 됐네요. 그죠? 자, 서울시에요. 평당 10,000원씩 줘서 땅값이 10억 원이었다. 원씩 하지 10,000원씩이나 받아.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 돈도 진짜 이 당시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의 총 공사비가요 130억 여원이었는데요. 이건 당시 한 해 예산 1조 3천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966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운 의사당을 건립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할 수 있을 상황. 그래서 이 양원제 그 실제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 전쟁 후에 정말 가난할 때인데 국내 자본으로 국내 기술만으로 큰 건물을 세운다라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뭘로 만들었다? 딱 보면은 돌이잖아요. 이 건물을 만들 때 이거 돌과의 싸움이었다. 예. 아 진짜 무거운데.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돌을 떡중으로도 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탑을 다 뭘로 만들어요? 석탑. 돌로 만들잖아요. 중국은 전탑, 일본은 목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석탑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이 석공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공 한 250명을 급하게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맨 처음에 한 250명으로 출발했는데 완공 무렵에는요, 석공들의 숫자가 2,000명으로 불어납니다. 뭘까요? 새끼 쳤을까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야 여기 괜찮은 일거리 있어. 돈 많이 준대. 와 이래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불러모은 거죠. 250명만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인원이 붙였고 거기서 배워가면서 예, 혼나가면서 야 그걸 그렇게 깨면 어떡해 혼나가면서 진짜 많이 배웠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회의사당이 어떤 석공 양성소 역할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돔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건물에 돔을 올려야 되는데 돔 자체의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돔 자체의 무게. 지름이 어느 정도예요? 그건 알면 할 수 있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네. 진짜 가늠이 안 된다. 일단 톤일 거 아니에요, 톤. 그렇죠. 구리니까. 몇 톤이 될 구리. 거잖아요. 예. 구리를 올린 거예요. 30분 30톤씩이나! 아닌가? 이거는 작을 것 같아요. 잘 알지 않아요? 무게로는.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72톤. 구체적이다. 300. 대박. 톤을 넘어간다고? 점 2. 무려 1,000톤. 1,000톤. 지름 잘못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000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야. 네. 자, 올렸어. 자, 이제 내려놔. 네.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두두두두두두. 뭐 그런 생각이 안 가요. 안 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라. 이게 과연 이 밑에 있는 이 돌 기둥, 이 돌 건축물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 하중 분산 모의 실험을 일단 해봐요. 예.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버틴다. 버틸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국내 기술로 활용해가지고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술을 쓰고 그러니까요. 다 성공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국회의사당은 당시 1970년대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 당시 어떤 역사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 국회의사당 만들었던 그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이 좀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 뿜뿜. 네, 뭔가 생겨요. 그죠? 예. 이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 너무 재밌네요. 자, 마침내 197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준공되었고요. 같은 해 9월 1일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장장 2,200여일의 대장정이 끝난 겁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익숙하다 여기. 여기 여기는 익숙하잖아요. 여의도에 자리 잡은 새 국회의사당입니다. 9월 1일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새 의사당은 대지 10만 평에 연건평 2만 4,700평의 석조 건물로 지하이층 지상 6층인데 동양에서 가장 큰 국회의사당입니다. 7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을 본 새 의사당에서는 9월 22일에 열리는 정기국회부터 민의의 전당으로서 구실을 다하게 됩니다. 할 때는 그때. 박수 한번 칩시다 한번. 야.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속기록 키워드는 본산입니다. 자, 본산, 뭔가 어떤 그 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 정일권. 국회가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정치의 본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실대로 국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힘의 대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반대와 비판을 국회로 집중시켜 문제 해결을 의회 정치로 귀착시키는 데 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대와 비판이 지나쳐 분열을 초래한다면 이는 민주사회의 정도를 일탈하는 것으로 진정한 대의 정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의사당은 모든 정치 행위의 구심점이 되도록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시작을 알려주네요. 그러니까요. 1975년 9월 22일 여의도 의사당 첫 회의인 제94회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사실 9월 10일이 정기국회 회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사 때문에 10일 이상 좀 늦어진 겁니다. 신축 의사당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 정일권 국회의장은요,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정치적 쟁점이나 정책적 대결은 타협과 협상, 토론과 절충을 통해 이상적인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 줍시다. 여야는 상호 대화의 자세로 돌아가 당면한 난제는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하겠으며 성급한 감정론으로 흘러 무책임한 사태를 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의 정치권에서도 정말 익숙히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회 처음 오픈하는 날 국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있더라면 그 안에서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서요, 정말 이 고난과 성취를 겪어내며 국회의사당은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국회의사당은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국회의사당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되셨다면 이전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뜻깊게 국회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우짤알 한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땡땡땡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한번 나희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 나는 국회가 참 많이도 이사를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틋한 애정이 생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국회의사당 나보다 더 많이 이사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려고 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우자를 한마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제가 먼저. 왜냐면 먼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당하잖아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솔직히 국회의사당 그냥 봤을 때 현대적이고 예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숨겨진 얘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돔객이라든가 그렇죠. 구리로 만들었던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인 와인 얘기 묻어 있다는 얘기를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봤을 때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나는 국회의사당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정말 돔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들어갔는데 365개, 그리고 기둥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 다녔는지 정말 전반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 친구들 중에서 제 주변에서 국회의사당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대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국회의사당 그 역사를 보면서 국회의사당은 헌법기관 건물이잖아요. 예. 국가의 주권, 바로 국민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저는 국회의사당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민의 이야기, 그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공간이 어떻게든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의도에 와 있구나.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 공간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 것처럼 국회방송 SNS나 우잘물 국회사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당첨자는 국회방송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가 우잘할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